우리는 지금 내피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끼고 절약하고 어떻게든 돈을 안 쓰는 분위기로 이제 그래야 이제 앞으로의 삶을 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이제 좀 축소해서 줄여가냐가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거죠. 내 삶이나 가족의 삶이나 우리 주변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이제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극단적인 소비 감축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 돈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몇 천만 원 대출, 5천만 원, 1억 뭐 이걸 되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낸 사람들은 이제 금액이 훨씬 더 크죠. 뭐 2억, 3억, 4억, 5억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금액이 불어나는 게 순식간입니다. 근데 대체로 그들은 그 대출을 다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자만 내는 대출이다라고 하면 이자만 내고 원리금까지, 그러니까 원금까지 같이 해서 분할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원금을 같이 갚는 거지, 이 원금을 빨리 갚아서 저 대출을 다 없앨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눈앞의 것만 보고 닥친 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와르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기존에 가졌던 고정관념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도 박살나고,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은 언제든지 내가 대출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전하고 다른 새로운 상황에 놓이면 처음엔 당혹스러워하고 충격을 겪고 놀랍니다. 근데 이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걸맞게 적응하며 생존하려고 또 발버둥을 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최소 4, 5년간은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왜겠습니까?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대출을 너무 많이 냈고, 그 대출 여력들이 웬만한 거 다 소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깐깐하게 이제 굴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 직후에 기준금리 왕창 낮추고 시중금리도 너무 낮아서 1%대 대출을 마구 해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신났죠. 다들 부자 될 것 같았고, 주식만 하면 20% 30% 수익 보고 부동산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이러다가는 그냥 순식간에 다 부자가 될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지났죠.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대출이자 1% 후반대로 받았던 거 지금 이제 5% 6%까지 내야 되는 되게 힘겨운 상황까지 놓였죠. 대출이자가 금세 2배, 2.5배, 3배 가까이 올라가니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출은 되게 무서운 거라고. 빚 내면 금융노예 되고 빚쟁이가 되면 인생을 다 뺏긴다고. 근데 그런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똑같은 얘기 한다고, 또 한다고, 지겹다고, 뻔한 얘기 한다고. 빚 안 내고 레버리지 이용하지 않으면 아파트 언제 사냐고, 둘째 셋째 사가지고 나 빨리 경제적인 자유 이룰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나름 그게 가능성이 높은 건데, 실제로 유튜브 놈들이 얘기하는 떠들어대는 말만 들어서는 다 부자 될 것 같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많냐고요, 하버드 가는 사람이 많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이나 경제적인 자유, 부자가 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쉽다고 얘기하는 놈들은 다 어떤 놈들입니까? 가짜죠. 정신 나간 놈들인 겁니다. 빚을 3억을 갚으려고 해보십시오. 빚 3억 갚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연봉 1억도 대출 10억 내는 게 어렵다, 연봉 2억도 대출 10억 내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겠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서 연봉 2억인데도
집을 사려고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연봉 많이 받는 녀석들 1억 8천 받고 1억 5천 받습니다. 실수령액이 800만원이고 900만원이고 950만원 받아요. 근데 그러면 그네들이라고 전부 다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15억 20억짜리를 충분히 사고 뭐 여유 부리며 사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우리가 월급을 500만원 받는 사람보다 1000만원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 소비 여력이 더 있고 여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또 살아가다 보면 딱 그렇게 딱 두 배로 삶을 되게 여유롭게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받는 월급은 300인데 성실하게 살아서 월세 한 100만원 받고 또 배당으로 한 200만원 받고 실제로 노동소득은 300인데 이 금융소득까지 다 합쳐서 한 600 정도 700 정도 벌어들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월급은 800인데 대출이자 원금 한 300만원 나가고 실제로는 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과 처지가 비슷한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모습이 이 현금 흐름이 소득 구조가 좋아지냐 아니면 좀 달라지냐도 정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며 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빚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그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사는 삶을 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살아가는 게 참 내 생각대로 내 바램대로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돌발상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대안 가지고 살기 어렵죠. 두 가지, 세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대안이 있어야 그래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돌발 상황,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하나의 대안만 가지고 A면 B다 라고 생각했는데 A 다시가 돼서 B가 안 통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너무 무모하게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최대한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실리적으로 실질적인 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잘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 여러분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좀 그래도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욕심 부리고 빚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 빚 2억 3억 5억 말고 현금 자산 2억 3억 5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